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위기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3월 새학기를 맞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또 설레는 학교 생활을 기대했던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를 비롯해 원격 수업, 부분 등교 등이 이뤄지면서 학교 역시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정부가 새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 방역 지침과 실효성, 앞으로의 학교 방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시사, 오늘 이슈의 이해를 돕는 핵심 단어들부터 풀어보는 이슈 포인트 코너입니다. 이슈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델타와 오미크론입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인후통, 숨가쁨, 몸살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델타 변이보다 인후통 증상이 보다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안에 따르면 국내의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9.6%로 나타났는데요. 기존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37%에서 0.5%, 치명률은 0.18%에서 0.21%로 델타 변이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교육 방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의 박정현 부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새학기 학교의 방역 정책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2022년 1학기 방역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학교의 방역 지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박정현 부소장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월 7일에 발표가 됐죠. 사실 학교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이어지는 기간 동안 새로운 학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2월 7일에 사실 발표가 될 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엄격한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등교에 관한 지침은 전제 자체는 전면 등교를 전제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분 등교라든지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라는 방침이 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에 발표됐던 내용에 맞춰서 세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개학을 한 주 앞두고서는 수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오미크론 상황이 10만 이상대로 계속 확산이 되면서 3% 그리고 15%라고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확진자의 3% 그리고 등교 중지 학생의 15%가 넘을 경우에
이 두 가지의 항들을 연합시켜서 3분의 2 등교 혹은 3분의 1 등교로 원격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러한 어떤 등교 지침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 전에 자가진단을 실시 후에 오고 또 학교에서 확진이 발생했을 때도 밀접 접촉 여부를 단위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변화가 네네.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전 지침에 비해서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 많고 또 개학 직전에 원격 수업 전환 기준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새로운 기준이 좀 적용될 때마다 학교에서 이에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점은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윤경 회장님, 코로나19 관련 학교의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2년간 아이들의 생활에서의 변화라든지 학교의 적응은 좀 어땠을까요? 2년 동안 사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거의 어려웠다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교육부가 전면 등교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정상 등교라고 표현을 바꾸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원격 수업하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도 많이 깨지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불안해졌고요. 예. 그리고 친구들도 거의 못 사귀고 선생님 성함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지낸 건가, 네. 허송세월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제 정부는 그 방역 지침이나 또 코로나 확산세랑 좀 엇박자를 내는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등교 지침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던 것 같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와 맞지 않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학교 방역 정책에는 저희가 앞서 들었듯이 학교 자체의 방역 체계 구축, 또 자가 검진 키트 도입 등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변화된 학교 방역 정책을 따라야 하는 교직원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박정현 부소장님, 현장 목소리 어떻습니까? 예, 저도 학부모면서 동시에 이제 교사 입장인데 네. 교사의 관점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에서도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방역 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전교조에서는 98%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 쪽도 97%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방역 지침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게요. 저희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문제는 저희가 보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점이죠. 가령 어떤 학생이 확진이 되었을 때 밀접 접촉 여부는 그동안은 보건당국에서 파악을 해주시고 안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보건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를 판단하고 네네. 또 그 학생들한테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지점들,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사용법 안내를 동영상으로 전달받는 게 전부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지점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 긴급 설문을 했을 때 90% 이상의 교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가 보건 전문가가 아닌데 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또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지금 학교의 새로운 방역 지침 대해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윤경 회장님, 네, 학부모 입장에서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생각 어떠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만한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걸 일일이 낱개 포장을 하고 있느라고 개학 준비를 거의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교육청은
그런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역시 교육청이 지금 등교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부모들한테는 또 그런 것들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 입학하는 예비 초등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걸 등교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부소장님께서 3%, 15%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지침이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선생님들도 비전문가이지만 학부모들이 이 자가진단 키트로 아이들 검사를 한다라는 건 더 오류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족 그 확진자의 가족 같은 경우도 그 격리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등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네, 지금 소통도 안 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학부모는 또 아이들을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하냐. 그리고 이 검사라는 것도 권유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검사한 거를 기록을 한다라는 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엔 그냥 개인 방역 아니냐. 그리고 결국 하나만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검진 키트 결과의 신뢰성도 우려가 되고 또 학교별로 확진자 수를 파악하는 데 또 어려움도 우려가 된다. 무엇보다 학생의 건강 상태를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또 여기를 학교에 믿어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최근 코로나19 변이 중에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델타보다 치명률은 낮다고 하지만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단체로 생활하는 학교 내에서의 감염 등에 대한 걱정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현 부소장님, 이렇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한데도 정부가 새학기 정상 등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뭐 20만에 육박하고 뭐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는 취약합니다. 일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5학년 미만 학생들은 예방접종의 뭐 대상도 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68%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역의 사각지대가 학교인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번 방침을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갔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2년의 시간 동안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학습 격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건강 상태의 문제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등교를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전제에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건데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좀 안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처럼 몇백 명 단위에서도 뭐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불안한 거는 뭐 지울 수가 없는 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나타난 학력 격차라든지 또 학생 건강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정상 등교에 무게를 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논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이에 전국 학부모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윤경 회장님, 학부모로서 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성명을 냈던 취지는 청소년에게만 강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인과 똑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성명을 냈었던 거고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도 미접종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유독 그렇게 뭐 18세 이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초등 5학년, 12세 이하 이렇게 연령별로 계속 몇 %다 좀 그런 식으로
쪽으로 몰아가면서 특정 연령층에만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어쨌든 비상시국에 전 국민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그걸 이제 특정 연령층으로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청소년들 역시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되 또 성인처럼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백신 권고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에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또 스터디 카페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처분이 인용이 됐고요. 서울시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치 역시 효력 정지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대본에서 모든 시설의 방역 패스를 일시 정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윤경 회장님, 기존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청소년 방역 패스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페나 식당, 그 다중 이용 시설도 지금 방역 패스가 다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만 그렇게 거의 결국 실제적으로는 강제라고 보여지는 정도의 방역 패스 기준을 만들었던 건 어쨌든 지금 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앞으로도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부도 이제 4월부터 다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표로 교육부의 4월 청소년 방역 패스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도 성인과 동일하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학교의 방역 지침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또 실효성 있는 학교 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학교 방역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박정현 부소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2월 말부터 해서 계속 입장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염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점은 잘 알고 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항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서야 공문으로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갑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실제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감염이 되셨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2년간 학습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교육 당국에서도 이러한 예측 가능한 변화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한 예측이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교에 관한 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관련 업무는 전문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학교 방역 정책, 이윤경 회장님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아무리 정부가 전면 등교다, 3분의 1, 3분의 2 등교다라고 얘기해도 같은 지역의 바로 옆 학교여도 확진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선생님들이 확진이 되는 경우도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가 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생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요. 저는 이제 등교가 정답이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등교를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학교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정작 해야 되는 일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수업에 좀 열중하고 수업에만 이제 중심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실시간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방역에 대해서 개인이 등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등교를 안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학부모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족 간에도 뭐 어떤 자가격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그 좀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출석에 대해서도 조금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 결석을 학부모가 신청했을 때 그 부분을 뭐 꼭 그 양성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병원에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그 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정 결석이 되게끔 그렇게 지침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지침을 내리든 자가격리를 하는 학생들은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가격리하는 학생에 대해서 재택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등교한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칠판을 보고 수업을 하고 있더라도 집에서 그걸 뭐 영상으로 송출을 받아서 아이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방역 지침에서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 간의 어떤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박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지금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번 뭐 등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긴급 설문을 실시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견을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책임을 또 학부모님들께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뭐 꼭 이런 온라인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뭐 언제든 필요하다는 뭐 원론적인 말씀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윤경 회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긴급 설문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뭐 수정 보완 됐으면 좋겠다, 학교와 이런 부분은 좀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설문을 하는 학교보다 안 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전국의 상황도 이제 좀 들어보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학교가 결정했다라는 곳이 훨씬 많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건 학급 단위부터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학급에 단톡방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께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게 좀 학급별 소통방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그게 되면 그게 이제 학급의 대표와 또 학년 대표 그리고 전체 학부모 회장이나 이런 임원들한테까지 그렇게 좀 그 긴급 라인이 한 라인처럼 구성이 돼서 소통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년째에 들어섰잖아요. 네. 네.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정말 촘촘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더 이상 이제 그 학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가 아니라 학생이 사실 학교의 구성원의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학생의 직접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면 학부모의 입을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게끔 가장 작은 단위 학급부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조금 의무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방역 지침이 완벽하게 마련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방역 정책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 방역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학교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의 박정현 부소장님과 함께 학교 방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